어르신 여러분, 7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저 조용히 살다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0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자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70부터가 왜 축복의 시기인지를 말이에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체면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외롭고 불안하게 보낼까요? 단 5가지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너무 깁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번 연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일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용돈만 보내옵니다.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짐이 될까봐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과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더 성공했다면, 더 많이 벌었다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자책하다 보면 아침이 옵니다. 또다시 의미 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약 봉지는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돈이 많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걸까요?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런 이유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도 평범한 조건에서 살고 계십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들도 바쁩니다. 하지만 단 5가지 마음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답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이순옥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 어르신을 바꿔놓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74세 이순옥 어르신은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르신은 그제야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잠자리에 들어도 혼자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돌아와도 불 꺼진 집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방 한 칸짜리 셋방이었고 부엌은 공동으로 썼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어르신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공부 잘하게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때를 모를 겁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연탄 한 장이 얼마나 귀했는지, 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어르신은 그 시절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건 바로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덕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랑스러운 기억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밥은 드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의 삶이 있다는 걸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손주들 때문에 조용히 지내야 하고 결국 짐이 될 거라는 거요. 어르신은 괜찮다,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이렇게 강하게 살았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바빴습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를 봐주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 밖에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했지만 항상 단정하게 사셨습니다.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우리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가난해도 당당하게, 힘들어도 품위 있게 살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그날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다고요. 어르신은 옷장을 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뒤쪽에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첫째,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 둘째,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셋째,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뭘 적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물 한 잔, 이웃에게서 받은 반찬.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르신은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인사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시네요. 이순옥 어르신은 네, 건강 챙기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살려는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도 불안했습니다. 청소를 매일 해야 하고 빨래도 바로바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갖다 주고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께 먼저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줬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돈이 많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루하루가 의미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작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이웃과 따뜻한 말을 나누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순옥 어르신은 말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지만 지금은 평온하다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 거였다고요. 마음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5가지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어르신은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았고 건강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자식들이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5가지 마음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기장에 감사한 것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사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은 사람들은 6개월 후 행복도가 25% 이상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개선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는 데 익숙해지면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한 것을 찾는 훈련을 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용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오는 것도 서운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없는 것을 세느냐, 있는 것을 세느냐의 차이입니다. 70이 넘으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시간도 잃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 이웃과 작은 교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나오는 이웃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인사만 했지만 점점 말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순옥 어르신에게는 매일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하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70이 넘으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는 허세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좋고, 공원에 나가도 좋고, 동네 카페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인연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오랫동안 과거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끝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표현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되씹는 것입니다. 반추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 뇌가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합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때 실수했어.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후회되는 선택을 했어. 인정하고 나면 자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은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놓아주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70이 넘으면 과거가 많아집니다. 추억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들려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삶입니다. 네 번째 습관, 완벽하게 살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집안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고, 옷도 완벽하게 입어야 하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은 필요 없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불안의 근원으로 봅니다. 완벽하려고 할수록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불안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70이 넘으면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청소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밥을 제대로 못해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됩니다.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완벽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이웃에게 반찬을 갖다 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70이 넘으면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고, 이웃에게 도움을 받고, 사회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받기만 하면 점점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주면 커지는 기분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라고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꿉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이순옥 어르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70을 넘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식이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을 떠올리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과거를 내려놓고,
완벽을 포기하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내일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모레는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7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체면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나한테 맞을까? 나는 의지가 약한데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70이 늦은 게 아닙니다. 80도 늦지 않고 90도 늦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적을 게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이불, 맛있는 김치.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눈인사를 하고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고 점점 대화가 늘어납니다.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면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10명에게 말을 걸면 한두 명은 반응합니다. 그 한두 명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덜어줄 겁니다. 세 번째 습관,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후회가 밀려올 때 그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아, 또 과거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세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금방 또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돌아오세요.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현재를 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 습관, 오늘 하루만 완벽을 포기해 보세요. 오늘은 청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빨래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요.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억지로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완벽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하루만 완벽을 포기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느껴보세요. 한번 맛을 보면 계속하고 싶어질 겁니다. 5번째 습관, 오늘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세요. 이웃에게 반찬 하나 갖다 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지어 주세요.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께 먼저 인사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친절이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라고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하루에 한 번 친절을 베풀면 일주일에 7번입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1년이면 365번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친절이 습관이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오늘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5가지가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66일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듭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을 넘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달을 넘기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을 넘기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심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7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체면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내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요.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뜨고, 작은 것에도 행복하고, 이웃과 따뜻한 말을 나누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평온한 노년입니다. 이순옥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식이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감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실 습관이 몇 번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격려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